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영국 브리튼 섬의 아사왕 전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브리튼 지역에서는 웨일즈인과 코널인의 선조인 브리튼인들을 이끌었으며 잉글랜드의 선조인 잉글랜드 색선족의 침략을 격퇴하였습니다.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제국을 건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들은 서구인들처럼 영국인들도 자신들의 조상이 로마 제국의 후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후예이자 남한 브리튼 마지막 전설적 공주인 아사를 그들이 국조로 시험으로써 영국의 로마 제국 및 후기 로마의 국교인 기독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신화와 전설 속에서 존재하며 판타지적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적 가상 인물인지 어느 한쪽으로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사왕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들이 실존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5세기부터 6세기까지 로만 브리튼 이후의 시대에 활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왕의 자기 설화를 보면 아사왕은 브리튼의 영웅으로 이민족의 열심히 맞서 브리튼을 방어하기 위해 설신성인에 해당하는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완전히 창작한 삶이라고 주장한 즉 역시 당시 브리튼인들의 민족과 망국에 대한 위강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아사왕 신화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신화가 전 유럽에 널리 알려지며 유럽 여러 영웅 서사들이 편입됐고 중세 유럽의 방대한 이야기 일종의 상징물인 아사왕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사왕은 국왕으로서 나라 백성을 지키고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국가를 건설하고 수많은 영웅들 왕이자 중세시대의 위인으로서 활약합니다. 아사왕 전설은 아사왕과 공정에서의 원탁 기사들의 이야기를 성취하는 것으로 중세 유럽 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였습니다. 오래된 아사왕 본인은 고대 브리튼 시대의 인물로 전해지며 아사왕 전설은 중세 12세기경에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오래된 서양 세계의 음료 시인과 문학가들에 의해 널리 사랑받았으며 오늘날에도 서양 판타지 문학과 예술의 원조로 영감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아사왕은 대중적 판타지적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대표적인 성골 이미지이자 영웅의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전설은 켈트 신화를 바탕으로 로마 신화의 요소를 가지고 기름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독교 신화가 가미되어 중세 내내 각색되어 왔습니다. 당대의 음료 시인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아사왕과 언탁 기사의 이야기를 읊고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따라 또 존재하던 등등된 전세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들이 모두 아사왕 전설의 글에 통합되었습니다. 아사왕 전설 문학 기사도 로맨스, 전쟁, 마법, 탐구, 비극 등을 총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왕 전설은 거대한 신화적 성운이 상상적 중심에 놓이는 이야기 군으로 사실 아사라는 이름조차 그 실제 이름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사는 컬트지 아치곰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곰은 켈트 문명에서 왕의 상징으로 쓰인 이 아사는 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도왕과 아사왕이라는 표현이 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래 표준은 아사입니다. 아사는 익명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아사 이즘이나 살록 공주를 쓴 아사 코난 도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사가 들어간 메가더와 같은 경우 큰 영화 전종의 차원에서 메가서가 아닌 메가더로 얽히고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최초의 인물은 웨일즈 원해인 고도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원은 13세기 글씨지만 연본은 가장 느리게 작성된 부분은 실식이 대부분 글씨 10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상에게 구체적인 생애를 부여한 것은 11세기에 라틴어로 소설된 몬모스의 제프리 브리타니아 연왕이며 이를 통해 아상의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타니아의 열왕사가 이제는 초기 설화에서 아상은 웨일즈 지방 켈트족의 영웅으로 자연적인 존재와 싸우는 신화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브리타니아 열왕사가 인기를 모으며 프랑스, 독일 등 대륙으로 전래되면서 여러 지역의 원타 기사들이 추가되고 활약하면서 중세 기사도 문화적 원료가 되었습니다. 아상은 중세 유럽에서는 예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수많은 영웅을 거느리고 있는 왕중의 왕이고 수많은 무공을 세운 최고의 영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세 영문학 예술에서 이른바 영웅의 반복의 기사도 정신이 원천으로 아상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중세의 미덕으로 여겼던 기사도 행신의 이상을 이룬 것으로 존경받았던 아홉 위인 중 하나로 신선되기도 하였습니다. 나머지 11명 헥토르, 알렉산드로, 율리우스 카이살, 다윗, 여호수아, 유다, 마케베오, 칼로스 대제, 고트프로와 등 부여입니다. 아상 전설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상의 원림, 호수의 여인 등 다양한 조력자들에게 보인 여러 가지 신변 무기들입니다. 그 유명한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를 비롯한 아상의 무구와 전설 중세 기사도 문학의 서사 전개 방식에 중요한 소재로 착용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서양 판타지 그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가 말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리라. 바람이 불고 비가 젖고 태양이 회전하며 바다가 열사고 땅이 이어지는 한 다원 어찌 내 배와 내 암토 내 검 칼레드 부후 내 장호 호롱코모야 양태 내 방패 내 고르트헤를 내 당근 칼을 연하이 그리고 내 안에 그 해발을 제외하고 다 들어주겠다고 했다. 아상의 사촌 동생 킬후에게 무슨 소리든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이거를 강철 공원에 장식된 사설을 가봐. 요정의 장이 탁월한 개술로 지은 것으로 지혜로운 자가 만들었다. 이거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강철 납작들이 가리게 등등을 만들면서 마법의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칼리벤이 있을 동시에 이거를 생각하고 칼리벤은 옆구리에서 찾다고 한다. 작가 라임은 그의 작품에서 아상의 갑주에 대해서 하얗게 묘사했다. 같은 11세기 로버트 와스도 유사한 글을 썼다. 반면 정작 라이먼과 와스가 아상이라는 소재를 얻은 와하누스의 제프리는 아상의 갑옷을 묘사하지 않았다. 투구에 대해서는 드래곤이 시켜준 황금투를 썼다고 적었지만 갑옷의 괴물은 아상의 갑옷을 입었는지 생략 관책 가족 조끼 촬영으로 전투에서 나섰다고 했다. 즉 제프리 기록은 정확하면 아상의 가족 조끼에 황금 드래곤 투구를 쓰고 손모 마레가 새겨진 방패 프리드엔을 들고 장금 갈리번을 차고 이 창론을 쥐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칼을 맺는 아상 당금 킬후 홀루엔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아상이 킬후루에게 그가 원하는 것이란 무엇인데 들어있겠다고 말하면서 다만 절대 줄 수 없는 것들의 운명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규정한 범위라고 보인다. 그리고 모험의 과정에서 아상의 동굴 속에서 사람 마녀
단검으로 돌로 쪼개 반으로 갈라버렸다. 전세 무기에 걸맞는 스펙을 보여주었다. 또한 LG 3제가 좀 아사항공의 기사들이 3제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사항에게 내신 3가지 신성한 무기를 들면서 그의 창, 왕고 미안트, 그의 금, 엑스칼리버드, 그의 단검, 칼을 엔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칼을 엔난은 아사항 전설에서 일종의 삼정 신기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장검이나 창에 비해 단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임팩트가 적어서 LG 압박에서는 거의 이치가 많았다. 아상에게는 그 체감지를 통하게 만들어주는 마토가 있다. 엑스칼리버나 왕고 미니아드 등과 함께 굴후에게 절대로 넘길 수 없는 보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프로다인 섬의 13가지 보물은 이 망토를 13번째 보물이라고 지칭하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밖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자신 오후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2시 LG 마비 꿈에서는 망토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인을 하는 양탄자 그인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는 아사왕의 앞에서 양탄자를 펼쳐 보였다. 각 모서리에 불구리한 금빛의 사과가 있었고 그는 양탄자 위에 의자를 놓았다. 그 의자는 나무보다 거대했기 때문에 그 3명의 무장한 전사들이 안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양탄자의 이름은 그웬이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신의 모델을 볼 수 있었다. 아사왕이 그래서 이 신비한 양탄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외인 경과 거기 앉아서 채소를 두는 것이다. 망토는 양탄자든 간에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킬호의 올메 나비의 꿈에서는 이 물건 자체가 스토리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아상 현세를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기는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로만 브리튼 이후의 시대로 로마 군단의 출산 우리 시기입니다. 영에서 이 당시의 역사상의 기록이 거의 없다. 모든 사건은 미국의 사랑과 고고학적 벌벌로 주장할 수밖에 없다. 반면 잉글랜드 색선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여 역사 기록을 남길 정도로 명화되는 8세기 말이 되면 이와 반대로 사료가 너무 많아졌다. 화상의 모델이 되는 인물을 수정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브리튼의 속주 로마군은 407년 일부 수비군만을 남기고 갈리아로 출장 떠났다. 갈리아를 점령했으나 이후 군사적 좌절이 계속되며 브리튼을 방치했고 410년 서로마 황제 호노리우스가 브리튼네아로 편지를 보내 스스로를 지키라고 명령하며 로만 브리튼 시대는 막을 내렸다. 결국 갈리아의 브리튼 속주로 로마군은 전멸당해 브리타니아로 돌아오고 진멸했으며 로마군 본토 역시 게르만족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멸망의 가고 있었다. 로마 군단의 출산 힘의 공격 아래 로마된 켈트족 즉 브리티인들은 야인 켈트계의 피트족 게르도 스코트족의 찾은 작들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당하게 됐다. 이후 유두족, 색슨족, 앵글러족, 브리시족 등 게르만계 부족들까지 국해를 건너면서 브리타니아 상은 더욱 혼란이 가중됐다. 역시 영국 수도사 게르다스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게르니 420년부터 30년 동안 브리튼을 통치했다고 나온다. 포티건의 길드와 비르의 기록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에서 왕이 아니라 참비로 나왔다. 포티건이 고위 이름기보다는 적당히 왕을 떠나는 보통 명사일 수 있다. 446년 포티건 브리튼인들이 야인 켈트계
유투족들에게 너무 치료받게 되자 게르만계 유투족 용병들을 고용해서 이를 물쳤다. 이 용병들이 돌아가지 않고 브리테인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자 버티고는 유투족자 헨기스와 호르사의 형제와 동맹을 맺고 헨기스들이 딸 어린날을 호초를 맞아 본인 동맹 것을 맺었다. 브리테인의 땅에 힘을 가진 헨기스 형제는 로에나의 협조를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 보티걸로 강금하고 통치력을 뺏어버렸다. 보티걸의 전처 소생 아들은 보티모와 카티언의 반격으로 호르사는 죽었으나 결국 헨기스가 보티모의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 게르트 왕국이 세워진다. 이곳에서 색슨족들이 밀려들어와 에섹스 왕국에서 건너했다. 이와 함께 앵글로족 러시아 왕국, 이스트 앵글리아 왕국, 노산부리아 왕국을 건너하여 앵글로 색슨 7왕국이 세워졌다. 5세기 이후 앵글랜드족이 또다시 대규모로 브리테인으로 이주하였다. 사건이 흐르면 색슨족도 저지 독일어 대신 앵글로족의 고대 영어를 사용한 앵글로 색슨족과 함께 영어를 사용하게 됐다. 후에 V10, 10세기경 이들이 주도로 통일을 권리로 잉글랜드가 되었다. 시일 항구의 건너면 4, 6세기 3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진행됐던 게르만 민족 대이동의 물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칠왕국은 8세기 되면서 3세 세계 왕국 노산부리아 러시아 에섹스로 9세기는 하나의 왕국 에섹스로 통합되었다. 게르트 왕국의 세우자 그곳에서 살던 브리테인들은 쫓겨나게 됐다. 이후 다른 게르만계 색슨족과 앵글로족이 들어와 국가를 세우면서 브리테인들은 순환을 계속됐다. 브리테인들은 저항했으나 6세기경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페스트로 추정되는疾病이 유행하면서 좌절됐다. 이미 브리타니아 수도 런디니움은 점령되어 되어 수도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전쟁은 7, 8세기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무한 브리테인들은 서쪽 웨일즈가 밀어냈으며 대륙으로 건너간 브리테인들은 대륙으로 건너간 브리타인들은 왕국을 세웠다. 동쪽에 남아있던 브리테인들은 앵글로 색슨족의 지배를 받다가 동화되었으며 최고의 승자는 앵글로 색슨족이었다. 이런 사실은 아사왕전사의 갤버리 브리테인들이 동족 상징과 아사왕국 그의 몰락을 끝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사왕전설 역시 게르만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됐다. 잉글랜드는 후에 노만족의 침입과 지배를 받게 되지만 노만족 역시 점차 앵글로 색슨족에 도마되면서 잉글랜드 지배층은 현대 윈즈 왕조에 이르기까지 앵글로 색슨 게르만계열이었다고 한다. 예적으로 투토 왕조는 브리튼 에섹스 계열이다. 투토 왕조의 시조 헨리 칠세는 자신의 장남의 이름을 아사로 짓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사실 현대 영국 왕실은 앵글로 색슨들은 브리튼의 피가 모두 섞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앵글로 색슨 브리튼 섬의 아사왕 전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